이재명이 당선된 대선 투표함에서 총선 때 투표지가 발견됐다.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일단 이것들을 우선 다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국정조사는 이제 하기로 했죠. 국정조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로 했는데,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에 윤상현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5선이죠. 윤상현 의원이 맡고, 18명 특위위원 중에서 민주당은 절반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명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서범수, 김은혜, 박수민, 신동욱, 주진우, 최보윤, 이 사람들이 이제 위원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조사는 들어가는데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합수본,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에 지금 이재명이 맡겨놨죠. 특검 안 하려고 맡겨놨는데, 그 결론 수사 못합니다. 검찰은 일단 10월달 되면 없어지는 조직이죠. 경찰은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이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때 이재명이 잠시 물림표공원에 있는 집회 현장에 대해서 마치 해산을 시키라는 듯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물론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사실상 해산하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보 서울청장이 그때 기자들 앞에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폐가망신시키겠다, 이렇게 겁박을 했죠. 이재명이 쓰는 폐가망신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청에 항의 방문하러 갔습니다. 서울경찰청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박정부 청장을 좀 만나야 되겠다는 국회의원들을 경찰 간부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울경찰청의 이관형 경비부장, 경무관인데, 그 상황을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한테 물리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서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그 영상 짧으니까 잠시 좀 보여드리죠.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불법 증거 제출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뭐 만류를 막 하지만은, 경비부장, 이관형 경비부장이 이 보좌진에게 막 제압을 하려고 막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두 사람을 즉각 경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청장, 폐가망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경비부장을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한 젊은 경찰 직원이 어떤 야당 의원에게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이런 상황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돌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억압적인, 경찰이 국회의원하고 같이 온 보좌진을 물리력으로 이렇게 막 밀치는 이런 억압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특히 서울경찰청장이 폐가망신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경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그냥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니까 검경합수본 수사도 마찬가지고 특검에 가려져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하나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선 투표함에서 총선 투표지가 발견이 됐다. 2025년 대선에서 과거 투표지가
나왔다. 그 투표하면서. 그리고 전국에서 뒤늦게 최소 5장이 발견됐다. 개표 끝난 뒤 확인해서 사표 처리를 했다. 자, 작년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가 최소 5장이 발견됐다. 최대 3년간 투표함에 그대로 안에 꽂혀있던 그 투표지가 선거 결과가 이미 확정된 뒤에 발견이 돼서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투표지가 투표함에 있었다. 그래서 선관위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 너무 부실한 내용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대선 때 투개표 과정에서 경기도 김포 부천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 2025년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가 각 한 장씩 발견이 됐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 만에 뒤늦게 투표지가 그 투표함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그 투표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집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저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죠. 아니, 투표, 표차에 비해서 몇 장분이 안 되니까는, 그냥 이 사표 처리. 그러니까 이게 저 투표함으로 사용되는 저 투표함의 어떤 그 끝부분에 이 염세 부분에 끼어 있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너무 많은 그 부실 관리, 부실은 막 쌓이면 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재명이 계속 이것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꺼리고 있으니까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만 이것을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올림픽 공원을 찾은 여당 의원들이 시위대가 나가라고 해서 결국 현장을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서, 자, 제가 이 썸네일에 적은 이준석 당 테러 자작극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6.3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한이라고 있죠. 정의한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그때 습격당했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경찰이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정의한 그 후보가 유세 중에 지나가는 차에서 음료를 투척을 했다. 그것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목에 깁스를 하고 그러고 선거운동을 했죠. 그런데 경찰이 뭔가 포착을 해가지고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에 이 후보 캠프로 사용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일단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거 직후에 이준석 당 쪽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작극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정의한 후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이 사건이 그때 그거죠. 4월 27일에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에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았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정의한 후보가. 그래서 음료를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진탕과 건자상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 폐쇄로 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까는, 조사를 해서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정의안이 후보가 이 남성을 직접 면회하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사건 이틀 뒤부터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이제 선거운동에 복귀를 했습니다. 정의안 후보가. 그런데 사건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그러니까는 자작극이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 같은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에 통보를 했다고 이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정의안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을 접한 직후에 수사 절차에 한 채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정의안 후보가 탈당을 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입장문을 내서 해당 사안은 정의안 전 후보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 지역 시장, 구청장 이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는 그때 정의안이 부산시장 후보 유세하면서 공격을 당했다고 막 하면서 목에 깁스하고 막 나타났을 때 개혁신당은 공보국이 정의안 후보자를 향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고 사실상은 테러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작극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준석도 그때 개혁신당 대표죠. 기자들하고 만나서 선거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후보자들에게 응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하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이다. 테러를 한 사람이 어린 것이 무슨 시장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젊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정의안 후보의 젊음을 주목해 달라. 그리고 지지를 막 혹소를 했는데 이게 그 테러 사건이 지금 자작극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준석 대표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이런 것은 아직 이 시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